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된 명옥은 벌써 혼자 주막을 운영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과부가 운영하는 주막이라는 것이 을에 그러하듯 나날이 손님들의 행패가 심해졌기에 이제는 정말 기둥서방이라도 드려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명옥은 하루는 시간을 내어 이웃마을에서 벌써 20년 이상 주막을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주막 일에는 잔뼈가 굵은 주모 선옥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려 명호가 참말로 오랜만이구만. 거 주막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제? 하이고 말도 마소 선옥이 언니. 이것이 말이여. 항상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니께 나도 벌써 10년이나 운영을 한 것 같은디.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구만. 그나저나 말이여 언니 내가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디 말이여.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그려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서 또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왔단가? 아 왜 언니가 말이여. 계속해서 10수년이나 혼자서 주막을 운영하다가 한 5년 전쯤에 거 형부를 기둥서방으로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기둥서방을 들이는 것이 혼자서 할 때보다 더 괜찮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구만. 명옥이 니도 겁나게는 손님한테 아주 시달리는가 보구만. 그걸 물어보러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아 하루도 멀쩡하게 넘어가는 법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징해 죽겠으니까 나도 이참에 기둥서방이나 좀 들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구먼. 그려 나도 니같이 말이여 참다가 못 참아서 진짜 주막 문 닫을지 모르겠으니까 들인 것이 기둥서방이구만. 거 뭐 기둥서방을 들여서 좋은 점은 말이제. 뭐 우리 서방이 원체 힘께나 쓰는 사람이다 보니 말이여 주막에 딱 서방이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는 뭐 외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나한테 수작을 한번 걸어볼라는 남정네들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이제. 언니 맞아 바로 그것이라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러면 언니 형부가 거 주막에 오고부터 더 안 좋아진 것도 있는가? 뭐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매출이제. 아 너도 아다시피 말이여. 주막이라는 것이 어디고 막걸리나 국밥 같은 거 팔아가지고 재료비 빼면 돈이 남으면 얼마나 남겠냐? 가끔 하룻밤 자고 가는 남정네들하고 그 밤에 재미를 좀 보는 것이 님도 보고 돈도 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디 말이여. 아 우리 서방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럴 수가 없으니께 암만 해도 매출이 줄어든 것이 제일 큰 단점 아니겠냐잉. 그러니께 너도 기둥서방을 드릴 때는 생각을 잘 해보고 드려야 한다잉 명호가. 선배 주모 선옥에게서 귀한 조언을 얻은 이후에도 기둥서방을 드리는 것이 장단이 너무나도 명확했기에 기둥서방을 드릴지에 확신이 들지 않았던 명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돈을 지금 안 준다고 하는가 주모? 내 깜빡해 전대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내일 다시 와서 준다고 하지 않는가? 전대를 안 가지고 왔다는 핑계도 한두 번이제. 벌써 이번 달만 해도 몇 번을 그 핑계를 대고 공짜 술을 묵었는디. 오늘은 내 꼭 돈을 받아야겠구만이라. 어찌 그렇게 사람이 뻔뻔하단가요? 무엇이라? 뻔뻔하다고? 이 옆에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그동안 거 과부가 혼자서 열심히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해서 좋게 봤더만 안 되겠구만. 오늘 내 어디 매운맛을 한번 보여줘야지.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돈을 내고 가면 될 일이제. 주막에서 뭔 놈의 소란을 피우는 거요? 너는 또 누군디 지금 나서는 것이오?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디. 그 어르신 나한테도 어디 매운맛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오. 안 그래도 지금 칼칼한 게 막 땡기던 차인디. 한번 그 매운맛 좀 봐봅시다. 오메. 자네는 봉섭이 아닌가? 내 당장에 집에 가서 돈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이고 참말로 고맙구만요. 그나저나 어째 이 동네에서는 못 보던 얼굴인디. 아, 내 봉섭이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씨름 같은 거 하는 사람인디 말이오. 이 동네에는 잠깐 뭐 일이 있어서 들렀구만요. 아, 그라문 거 어디 오늘 밤은 묵을 때는 정해졌단가요? 아, 이렇게 또 나를 도와주셨는디. 내 그냥 보내면 사람 된 도리가 아니제. 괜찮으면 거 저녁이나 자시고 하룻밤 머물다 가시구려. 내가 돈은 안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명옥이는 봉섭이의 남자다운 모습에 한눈에 반해 둘은 자연스레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주막에서 묵은 봉섭이는 다음 날도 주막에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레 명옥의 기둥서방이 되었습니다. 봉섭이가 명옥의 주막에서 기둥서방이 된 이후부터는 평소에 문제가 되었던 외상을 하는 손님이나 명옥을 희롱하려던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지요. 물론 그 반면에 선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수입원인 하룻밤 머물러 가는 손님들이
끊기기는 했지만 명옥은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봉섭이 그동안 못 받았었던 외상값을 상당 부분 받아왔으며 또 밤이 되기만 하면 네, 뭐 자랑은 아니지만서도 여기에서 주모 노릇을 벌써 10년이나 하면서 그래도 이런저런 남정네들을 많이 경험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디. 우리 봉섭 씨는 진짜로 거차원이 다르구만요. 내가 말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힘 하나는 타고난 장사였구만. 그러니까 명옥 씨 거 말이요. 앞으로는 하루에 그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마치기 전까지는 아주 잠도 안 재울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잉. 워메 3번이나 말이요? 자, 그럼 첫 번째를 마쳤으니 이제 2발 남았구만. 그렇게 봉섭이 매일 밤 명옥을 즐겁게 해주니 명옥은 밤 손님이 끊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봉섭이 기둥서방으로 자리를 잡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하루는 봉섭이 밀린 외상값을 받아오겠다며 아침에 주막을 나섰는데요. 평소 같으면 한나절이면 돌아오고도 남을 텐데 그날따라 늦은 밤이 되어도 봉섭이 주막으로 안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아침부터 외상값을 받겠다고 주막을 나선 양반이 도대체 이 시간이 되도록 어디에서 뭐를 하기에 지금도 안 돌아오는 것이요? 가만 이거 돈을 받으려다가 손님하고 시비라도 붙어서 싸움이라도 한 거 아니요? 주모, 주모 거기 있는가? 웜에 이것이 누구여 춘삼 씨 아닙니까요? 춘삼 씨가 이 시간에 여기는 뭔 일이래요? 다름이 아니라 오랜만에 내 여기서 우리 주모랑 하룻밤 자고 가려고 그러지. 내 돈도 두둑히 챙겨왔으니까 지난번처럼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우리 봉섭 씨가 보면 무슨 일을 당하려고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십니까요? 그 친구가 아까 저녁에 기생집을 가는 것을 봐서 오늘은 안 들어올 것 같아 내 이렇게 온 것인디. 뭐요? 벌써 들어왔다 이 말이요? 뭐시라고라? 우리 봉섭 씨가 오늘 기생집을 갔다고라? 워낙에 혈기왕성한 봉섭이었기에 그저 가만히 주막에서 기둥서방 노릇을 하기에는 좀이 쑤셨는지 그는 기생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은 받은 외상값으로 다른 마을로 가서 노름을 하는 둥 점차 주막일에는 등한시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동안은 주막에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던 봉섭이 어느 날은 웬일로 아침부터 주막에서 고분고분 장사 준비를 돕는 것 아니겠어요? 하이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만. 요즘 따라 통 얼굴도 안 비치던 양반이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대요? 누가 들으면 내가 만날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논팽이로 알겠구만. 가끔 사람이 좀 즐길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는가. 그나저나 나 잠깐만 뒷간에 다녀올 테니까 마저 준비하고 있어 보소. 화장실을 잠깐 다녀온다는 봉섭이를 뒤로 한 채 장사 준비에 한창이었던 명옥은 1시간이나 봉섭이 돌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묘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분에 평소 자신이 돈을 보관해둔 쌀통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나 모아두었던 거금 300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졌지요. 웜에 이것이 뭔 일이다냐? 이것이 내가 한 푼 두 푼 더러운 꼴 다 겪으면서 10년이나 모아둔 돈이 내 돈이 웜의 아버지 참말로 이것이 다 뭔 일이다냐잉. 봉섭이 자신이 그동안 몇 년이나 고생해서 모아두었던 거금 300냥을 들고 도망간 이후 주막에서는 가끔 그가 다른 동네에서 노름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다시 봉섭이 주막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요. 명옥이 역시 박복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다시 밤에 자신의 방으로 손님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봉섭이 돈을 들고 주막에 나선 지도 벌써 반년 정도 흐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주모, 주모 주무시는가? 하이고 흥섭 씨 아니십니까? 어째 오늘도 하룻밤 머물다 가시려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허허, 나야 뭐 주모랑 밤새 담소나 나누면서 자려고 왔지. 그럼 얼른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 방으로 드시지요. 밤늦게 명옥을 찾아온 것은 얼마 전부터 자주 주막을 찾는 흥섭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제법 크게 약방을 운영하는 약재상이었는데 몇 년 전 부인과 사별을 하고 호라비로 지내고 있었지요. 제법 모아놓은 재산도 많은지라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새 장가를 들라 권유했지만
그럴 때마다 흥섭이는 질색하며 거절을 했는데요. 바로 우연히 명옥의 주막에 들른 이후 명옥이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해옥값을 내면서도 내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잠만 주무시는 것이 흥섭 씨는 돈이 아깝지도 않은가 봅니다요. 자네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몸을 얻어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는가? 마음을 얻으면 응당 몸은 자연스레 마음이 시킨 대로 따라올 것인데 말이야. 그거라면 아무리 찾아오셔도 소용이 없구만요. 괜히 거 손님한테 마음을 줘봐야 결국에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돈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내 인자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구만요. 명옥이 그 말이요. 사랑에 다친 마음은 사랑으로 치료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번 사랑에 아픈 기억이 있다고 말이요. 어떻게 이 긴긴 세월 남은 시간 동안 사랑을 안 하고 살 거냐 이 말이지. 나는 자네를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흥섭 씨도 말이어요. 괜히 헛물캐지 말고 손님으로 오실 거면 계속 찾아주시고 마음을 얻고 싶으신 거면 앞으로 그만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흥섭이 명옥이의 말에 낙담하고 있을 때쯤 문 밖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못들하는 짓거리요? 하필이면 그 순간에 반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봉섭이가 주막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봉섭이는 명옥과 흥섭이 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눈이 뒤집혔는데요. 그는 바로 흥섭이의 멱살을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지요. 이 양반이 그 나이도 자실대로 자신 분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임자 있는 사람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있는가? 오늘 여기서 말이오. 걸어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거구만. 흥섭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라고 생각한 순간 봉섭이의 머릿속에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저 양반을 여기서 때려봐야. 어차피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디 말이오. 오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되었다. 마누라 거 막걸리 좀 가져다 주시게. 마누라는 누구 보고 네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빠진 것이요? 이 도둑놈이. 아, 여기에서 일 더 키우지 말고 얼른 막걸리나 좀 갖다 달란 말이지. 그렇게 봉섭이는 흥섭이와 달밤 아래 막걸리를 마주하고 앉게 되었습니다. 거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말이오. 딱 보니 내 마누라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하는 말인디. 내가 여기 기둥서방의 권리를 자네한테 내놓을 테니까 거 나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줬으면 하구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라고 하면 뭐를 말하는 것이란가? 뭐긴 뭐겠어. 이 좋은 자리를 당신한테 줄 테니 나한테 거기에 걸맞는 돈을 챙겨 달라 이 말이지. 그러면 자네 100냥 정도면 앞으로 우리 명옥 씨한테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약속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이고 딱 봐도 나보다 성님 같은디. 남자가 그렇게 배포가 작아서 어디다가 쓴다고 지금 100냥을 말하십니까? 그래도 이 기둥서방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자리인디. 나한테 그것을 포기하려면 그래 300 아니 3천냥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시라 3천냥이라고? 그런 거금을 대체 어떻게 마련을 하라고? 자네 무슨 억지를 그렇게 부리고 앉아있는가 지금? 무엇이요? 그럼 지금 남의 여자랑 한 이불을 덮어놓고도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요? 이 양반이 참말로 순 도둑놈 심보를 부리는구만. 내가 말이요 조용히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내 관아에 고발을 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니까 고발을 당하든지 아니면 3천냥을 내놓던지 둘 중에 잘 생각해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자네가 관아에 고발을 한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서 돈을 내어줄 거라 생각했는가? 그럼 어디 날이 박는 대로 관아에 가서 원님한테 누가 옳은지 한번 판가름을 내달라 해보자고. 그리하여 그 세 사람은 다음날 관하로 가서 원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원님에게 차례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했지요. 원님 저 봉섭이라는 자가 제가 주막에서 이짓저짓 안 가리고 해서 평생 벌어놓은 300냥을 훔쳐가 노름으로 탕진해버린 것도 모자라 반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게 기둥서방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다고 하니 낯이 두꺼운 것도 정도가 있지. 진짜로 해도 너무하구만요. 내가 지금 기둥서방 자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대가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말이오, 내가 저 흥섭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당연히 자네한테 빌린 300냥을 줄 터인디. 나는 참말로 뭐가 억울해서 자네까지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구만. 그거 조용 다들 조용히 하시게. 어디 관아에까지 와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가? 원님은 각자의 사정을 차례로 전부 들은 후에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주모.
주모의 말대로 저 두 사내들이 자네와 함께하는 조건으로 흥정을 하는 것인데 애초에 주모가 봉섭이란 자와 혼인을 한 것도 아니고 저자가 주모를 소유한 것도 아니기에 혹시라도 기둥서방의 권리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그 돈이 당연히 주모에게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원매,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원님. 그리고 흥섭이 자네는 만약 자네가 주모에게 품었던 마음이 한 번에 불꽃놀이처럼 쉽게 끝나는 욕정이면 그저 손님과 객의 위치에서 하룻밤 해웃값을 지불하면 그만이고 만일 정말로 저 여인에 대한 마음이 깊어 앞으로 계속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저 여인을 상처받게 했던 300냥을 자네가 채워주고 마음을 먼저 치유해 주는 것이 어떤가? 아, 그래도 자네가 명색이 약재상 아닌가? 아이고 원님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섭이 자네. 자네는 이미 지난 반년 동안 기둥서방이라는 자리를 비웠는데 말이요. 세상 천지 어디에 반년이나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보전해주는 일자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네의 그 기둥서방의 권리는 자네가 주막을 나간 반년 전부터 이미 상실이 되었으니 자네에게는 저 둘의 사랑을 불륜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 오메 무엇이라고요 원님? 또한 자네가 훔쳐간 300냥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으니 지금 당장 300냥을 변제하든지 그렇지 못할 시에는 곤장 30대를 한 번에 맞든지 선택을 하거라. 아이고 그냥 100냥이라도 받고 떠날 것을. 나는 인자 망해불었네. 완전히 망해불었어. 그리하여 흥섭이는 원님의 판결대로 명옥이 도둑 맞았던 300냥을 채워주었고 명옥은 후에 흥섭의 부인이 되어 긴 세월 이어갔던 주마기를 청산하고 흥섭이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봉섭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300냥이란 거금이 있을 리 만무했던 봉섭이는 곤장 30대를 한꺼번에 맞고는 불구가 되어 다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고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나가시기 전에 다른 이야기도 관심이 있으시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